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야.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기간 동안 재판 일정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월 13일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이고요. 미친 나라야. 5월 15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 잡혀 있고 5월 20일 날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 5월 27일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 6월 3일 대선 당일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까지 잡혀 있습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자, 자, 저는 이 서울고법이 윤석열 지하주차장 쓰게 해준 법원이 또 서울고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경기일 신청, 그러니까 기일 변경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재판부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명분이 확실한 게 5월 15일이 어떤 날짜냐면요, 선거 운동 기간 21일에 해당되는 날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 116조 1항에 선거운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왜 이걸 헌법을 안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 법관이 답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15일 날 강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전 그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청주지방법원의 송경근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선거 처리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가 가져온 사태, 이거 누가 책임질 건지 걱정된다. 그렇지. 라고. 자, 그리고 법원 공무원 노조가 야, 이거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라고 또 성명을 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5월 1일 선고, 사건 기록이 다음 날, 송부, 그날, 배당, 기일 지정, 기일 와. 통보, 심지어 집행관 송달 촉탁. 네, 아니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용은 이렇게 해놓고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명언을 했잖아요. 번갯불에 재판 구워 먹냐. 그러니까 바지를 막 위에다가 상의에다가 입고 막 저러고 맞아. 어디 피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전면에 자꾸 등장하면서 이 대법원의 졸속 심리를 했다는 것은 결국 전원합의체가 뭡니까? 대법원장이 주도로 해서 이 사안을 지금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조희대가 이 모든 사안의 좀 몸통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빨리 그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그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아, 이건 아주 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5월 3일 날 시작된 건데, 이 조희대의 사법농단 규탄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송 기록, 열람 방식과 열람 시간, 대법관들의 로그 전면 공개해라. 네. 그리고 전압 회부하는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하는 모든 과정을 국민한테 공개해라. 네. 그리고 국민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법농단 진상 규명해야 된다. 요건데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바로 돌파합니다. 이거는 진짜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이틀 만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 서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100만 모으는 거 쉽지 않아. 진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차오르고 있다는 이틀 겁니다. 만에 100만 명 돌파.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서명 운동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국회 밖에 있을 때. 어렵죠? 이거 100만 명 이틀 만에 했다는 건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 30년 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거리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변호사여가지고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불가능해.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면 우리 지역구 주민분들의 정서가 네. 지금 끌어오르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막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00만의 서명 운동 뭐 어디다가 지금 쏟아낼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못 견디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맙고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지금 실명으로 계속해서 법원에 또 내부망 있잖아요. 코트넷이라고 있는데 실명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청주지방법원의 송경근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선거 처리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가 가져온 사태, 이거 누가 책임질 건지 걱정된다. 그렇지. 라고 입장도 냈고요. 네. 또 법원 내부의 소리도 언론을 통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수도권 법원에 근무한 20년 경력의 부장판사는
전합 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그렇지. 네.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법관이 나온다면 원래 서두르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데 하나의 표현이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왜? 이례적으로 빨랐다 아니고 불법적으로 빨랐다. 불법적으로 요것만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 공무원 노조가 음. 야 이거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라고 또 성명을 냈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희대 재판 거래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네. 하면서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서울 고법 얘네들 진짜 문제야. 더 문제죠. 아 진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판단으로 선거에 개입한다? 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이번에 하는 고법. 이번 네. 고법이 문제가 진짜 많아요. 심각합니다. 자, 5월 1일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죠. 예. 근데 5월 2일 서울 고법이 대단히 빠르게 형사 7부의 배당을 딱 시킵니다. 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또 빠르게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을 해버려요. 예, 예. 당일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빠르게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당일에 다 한 거야 이놈아. 하루에. 그런데 소환장을 발송을 해놓고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 발송만 했잖아. 예. 그런데 당일에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사람까지 보내. 사람까지. 그러니까 우편이 아니고 인편으로. 근데 한 사람만 보내면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자택을 관할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그리고 국회를 관할로 하는 서울 남부지법 이 둘 다 집행관에게 빨리 좀 나가주세요. 빨리 이 사람한테 빨리 통보 좀 해주세요. 아무나 빨리 갖다 주라. 빨리.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와 하루에 그냥. 와. 이거는 진짜 그래서 서울 고법은 이미 예. 그러니까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따가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서울 고법이 어떻게 하는지 12일까지 좀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 예. 그런데 저는 이미 서울 고법이 어떻게 할지는 이미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드러났어. 솔직히. 요건 MRI 다 찍었거든. 사실은. 봐도 CT까지 다 다 돌렸어. 찍었잖아. 내가 옛날에도 최상목이 얘 어떻게 할지 이미 다 나왔. 서울 고법 다 나왔는데 건강검진 끝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니 너무 재밌게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재미 없어요 나 괴로워요. 발언할 내용을 계속 까먹는데 네.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그 회장 알죠? 네. 그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났고요. 9월 18일 날 비로소 고법으로 송부가 됩니다. 기록이. 한 달이나 걸려요 거의. 비교해 보세요 이번 사건하고. 그 다음에 첫 공판이 10월 25일 날. 와. 또 다시 한 달 넘게 이후에 잡힙니다. 네. 공판이 9차례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2021년 1월 18일.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가 2019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가 21년 1월. 자, 우리 사건하고 어떻게 비교됩니까? 와. 그러니까 번갯불에 재판 거먹는다는 얘기가 와. 과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5월 1일 선고, 사건 기록이 다음 날 송부, 그날 배당, 기일 지정, 기일 와. 통보, 심지어 집행관 송달 촉탁. 네. 아니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용은 이렇게 해놓고 왜? 그리고 원세훈 얼마 전에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사건들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왜 이 대선 시기에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대법원도 그랬고 파기환송심도 그랬고 과연 이게 따로 노는 걸까? 절대 아니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같이 한 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오해들을 계속 자초하느냐 이거죠. 오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심의 어떤 행보나 태도들은 이미 나왔다. 그렇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춘 대응 절차들을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5월 15일에
공판 기일을 정했습니다. 5월 15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5월 12일에 안 나가면 바로 두 번째 기일을 잡아서 선고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제일 불안해 진짜. 맞지? 예, 자, 예. 이제부터 불안한 거잖아. 네네. 그러면 5월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지 않으면 네. 5월 16일에 서울 고법이 결론을 짓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 형사소송법에 네. 송달을 5일 전에 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건 안 지키면 되죠. 되게 쉽죠. 네. 그것처럼 쉬운 거는 없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탄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서 지키면 5월 탄핵. 15일 날 어.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나가지 말고 네. 그러면은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고지해가지고 송달이라고 우리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접 송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5월 16일 날 그냥 딱 날짜 잡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에는 그 사람에게 송달할 때는 최소 5일 전에 송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전에. 예, 그러면 최소 5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5월 16일은 안 되고 5월 20일 만약에 날짜를 잡더라도 5월 20일이나 5월 20일 이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기일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탄핵을 시켜야죠. 자, 그럼 그러면 탄핵을 시켜요. 탄핵을 시키면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서울고등법원이 지금 행동하는 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이 안 되게끔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게 봐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할 수 네. 있는 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로 서울고등법원 재판 진행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들이 무죄를 유죄로 만든 이 판국에서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그 요청을 안 받아들이는 이 결과를 끄집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중요한데.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16일에 서울 고법이 유죄를 선고를 때려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때리기 전에 탄핵을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럼 탄핵의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탄핵이 필요한데 네. 이게 뭐 고법에서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하기에는 탄핵도 본회의 보고하고 또 본회의 잡아야 되고 24시간 이후에 3일이 투표하고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고법이 윤석열 지하주차장 쓰게 해준 법원이 또 서울고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변경기일 신청, 그러니까 기일 변경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재판부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명분이 확실한 게 5월 15일이 어떤 날짜냐면요, 선거 운동 기간 21일에 해당되는 날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 116조 1항에 선거 운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왜 이걸 헌법을 안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 법관이 답을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15일 날 강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전 그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아니,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12일까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려고 저도 했던 거예요. 12일로 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6월 12일까지 5월. 5월 12일까지 예.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너네의 입장을 내라. 그렇죠. 라고 이제 시한을 둔 거예요. 예. 5월 12일까지. 여기까지. 그래야 이때 판단을 보고 예.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죠.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5월 12일까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안 내놓는 게 법원의 입장이죠. 우리는 조이대와 한 배 타고 간다. 직진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이죠. 탄핵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탄핵으로. 민주당 관계자예요? 아니, 관계자는 아닌데 국민인데. 예. 아니 왜냐하면 이거 국민들도 뚜껑 열리잖아요. 뚜껑, 난 지금 난 국민의 이거 못 선택권이 견뎌. 아니, 선택권이 이제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희대의 정치 개입입니다. 사법부에 그렇습니다. 의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용우 의원님.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은 그 선거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신분보장 조항에 따르면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할 때까지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 즉 체포 구속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현행범이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선거 기간에는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어떤 이 투표할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그렇지. 충분하게 후보자가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라. 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도 웬만하면 다 피해줬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1997년에 동아 비자금 사건 아시죠? 그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수사 대선 이후로 미뤄라. 그게 맞지 않겠냐 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의 어떤 그 취지고 헌법에 아까 말씀하신 균등기회 보장 원칙 이런 취지에 다 거기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5월 13일, 5월 15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5번의 재판이 이재명 후보 재판이 있어요. 자, 요거 잠깐 좀 그럼 짚고 갈게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신기해. 법관들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네. 자,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야. 그렇죠.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기간 동안 재판 일정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월 13일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이고요. 미친 나라야. 5월 15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 잡혀 있고 5월 20일 날 위증교사 사건 공판기일, 5월 27일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 6월 3일 대선 당일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까지 잡혀 이 있습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자, 이걸 보고 막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그 죄인이면 뭐 재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헌적입니다. 헌법 제 116조 1항 띄워주십시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가 헌법이야, 헌법.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적인 거야, 이 모든 게. 그렇죠. 게다가 조이대의 파기환송이 실제로 지금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그럼요.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매일 그거 입에 올리고 맞아요. 있잖아. 파기환송심 갖고 맞아요. 맨날 장난치잖아. 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법률 위반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아니 있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예요, 네, 탄핵 사유. 자, 지금부터는 이용우 선생님. 저기에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85조도 선거관여 금지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형사처벌 조항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네. 탄핵 소추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고발장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런 조항들이 왜 있냐면 재판을 이 시기에 하지 말고 미뤄달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혀 아니지.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주권 행사를 온전하게 보장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지어 6월 3일은 선거일이고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자기네들 뭐 빨간 날인데 나와서 재판할 겁니까? 네. 5월 27일 날은 재판이 또 2개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재판 빨리 정리해라. 선거 이후로 안 네. 받겠다는 거 아니다. 선거 이후로 미뤄라. 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5월 15일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기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어떤 파기환송심의 태도가 분명하게 또 한번 드러날 겁니다. 네. 5월 16일로 잡든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잡든 드러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날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그날 바로 헌재와 당사자한테 송달을 하면 송달까지 해야 권한이 정지되거든요. 아, 송달을 해야 권한이 본회의에서 정지되네. 탄핵소추안 의결만 하면 권한 정지되는 게 아니고 송달까지. 경찰서에게. 그래서 당일날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재권 부장판사 네. 다시 말해 이제 고법 판사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막 도망가냐 막. 그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출근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와, 도망 다닐 것 같은데. 런닝맨 찍어야죠. 뭐 아니 이게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니야. 아, 진짜로. 얘네들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네. 마음을 먹었잖아. 아니 그래서 아, 도망 다닐 것 그래서 같은데. 저희가 민주헌정 수호 변호사단이라고 하는 변호사단을 만들었어요. 300명의 변호사단들이 지금 네. 현재 그래서 네. 그 모임을 가지고 실제 민주당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지금 헌법에 유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해서 네. 일을 다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것이 15일까지 이 고등법원 재판에 대해서 공판결 변경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간의 별개로 저희들 300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네. 네, 너무 걱정하시는 않아도 되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 오늘 다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호인으로서 이 일은 도저히 묵과하면 안 된다. 당연합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고등법원과 이 대법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적을 하고 가처분도 신청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고 또 탄핵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지금 할 걸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이라고 제가 규정을 짓는 정확합니다. 이유가 네. 이 상황 있잖아요. 아까 재판기일 5개 보여드렸잖아요. 저기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대입시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기에 김문수 대입해도 똑같죠. 맞죠. 저기 이준석 대입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진영이 갈라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저렇게 지금 가혹한 기준을 대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지금 대법에서 이렇게 졸속식으로 하면서 고법까지 졸속으로 가고 있는 게 윤석열도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 재판 받으면서 본인 방어권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건 형사 재판입니다. 더 고도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까지 방해를 해버리고 형평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미친 나라야. 미친 거죠. 방금 저 스케줄에는 사실 윤석열 꽂아 넣어가지고 내란 사건 공판기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